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 봉생기념병원의 산부인과의 박종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박종훈 선생님은 일신기독병원이죠? 예, 맞습니다. 일신기독병원에서 오래 계셨는데요. 기획실장까지도 하시고 오래 계셨는데 5년 전에 저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오실 때에 박종훈 선생님께서는 김희진이라고 여 의사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 병원에 오게 되어서 저희 병원이 원래 산부인과가 봉생기념병원 꽤 유명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아기를 놓지 않으니까 굉장히 미약하게 됐다가 우리 박종훈 선생님이 5년 전에 오셔서 지금 산부인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시청자들 간단히 인사 좀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봉생기념병원의 산부인과, 자세히는 부인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에 부인과 하는 남자 선생님들이 꽤 있습니까? 예, 부인과 자체는 이제 지금 특별히 분리가 됐다기보다 보통 이제 부산은 우리나라 문화상 산부인과 전문병원이라고 하죠. 정형외과처럼. 그런 전문병원 형식으로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원장님들하고 많이 계시죠. 다수 있고 그 중에 이제 여의사 수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지금 비슷한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요즘 의과대학에는 뭐 여선생님들이 반이 넘었었다고 그러던데. 예, 더 증가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아예 이제 아기들을 안 놓으니까 이 산부인과 자체를 선호하는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뿐만도 그렇고 또 과 자체가 요새 흔히 말하는 필수과 품귀 현상의 그렇죠. 하나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사실 우리 부인과는 산부인과는 필수과인데요. 우리 저 동네 봉생병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전재훈 선생님 계실 때 네. 한 달에 대리발의를 150명까지 했거든요. 아, 예, 많은 수죠. 굉장히 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제로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예, 그 당시에 정확하게 내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40만 명 이상 출생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20만 명이 안 되니까 예, 좀 큰일 났어요. 부산만 해도 한 10년 전에 비교하면 거의 2분의 1,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가는 그래요. 분만수. 그 우리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뭐 할 역할 같은 게 없을까요? 물론 이제 뭐 이 임신을 하시고 부모안을 하실 분을 더 잘 챙기고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한 부모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겠지만 이 사회적 여건상 이 산부인과 의사를 실제 저는 지금 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지만 일신기독병원에 있을 때는 분만을 다 당직도 서고 산모들 분만도 하고 해왔지만 이게 너무나 산모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그렇죠. 하지만 사회적 보장은 아주 미미하고 좀 위험한 직업이고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산모와 의사 모두 그렇죠. 해결책이 드물고 그래서 자꾸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요즘 그 외과에 대한 뭐 산부인과도 이제 결국 외과 영역인데 정부가 그렇잖아요. 어떤 의료 사고가 생기거나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것을 그 환자와 병원에 다 책임을 맡기거든요. 예. 그건 제가 봐서 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려고 그러면 의료비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에 맞게끔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완전히 사회주의와 같이 정부가 통제를 해서 예를 들면 애를 받을 때 얼마를 받아라. 그 처음 하물며 지금 그 반려동물이 많아졌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그 당시 그런 얘기 소가 송아지를 놓는데 수의사가 받는 돈보다도 더 적다. 그 사람이 소보다 못하느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실제로도 사실 저희들끼리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합니다. 과연 이제 산모들 분만하는데 쏟아지는 사회적 비용이나 정성과 반려동물이 어떤 분만을 할 때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저희들이 더 이렇게 보호받고 있느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비용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이나 사실 저희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의료 수가를 그렇게 정했으면은 우리 의사들이 우리 서민들이 병원을 찾는 문턱을 낮게 해서 우리 의사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이상은
그 소명에 따라서 그 낮은 문턱의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주고 진료를 한다. 그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봐요. 예. 우리 어느 정도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의사이기 때문에 예, 나는 그렇게 저도 보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또는 이제 이 법원에서나 저걸 캐피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에 판사가 그 재판을 해서 얼마를 배상하라 하는 것, 배상금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춰서 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게 안 맞는 예, 거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정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산부인과는 물론이고 모든 의료 사고에 대한 예. 그 배상의 판결은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으니까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럼 뭐 1억을 주라, 2억을 주라 하면 최소한 정부가 70% 이상을 그 책임져야 된다. 네. 의사나 병원은 30%, 20, 30%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걸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제가 정치할 때도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맞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 고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외과라 이 산부인과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것도 싫은 거죠. 밤에 고생하고 네. 응급 환자 되면 잠도 못 자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안 나오고 또 어려운 사고 생기면 전부 다 덮으셔야 되니까 누가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사실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뭐 사회 일각에 보도되듯이 일이 힘들거나 해서 피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 추측합니다. 다만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 어떤 불가피한 실제로 얼마 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무과실 배상 제도라고 과실이 없는 게 분명함에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을 받은 적도 있었고 과연 그런 환경에서 일이 힘든 거는 참을 수 있고 뭐 본업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기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성심껏 열심히 하였고 어떤 의사적 의료적 책임이 없던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뭐 어떤 판결이나 배상에 있어서는 한 번에 일을 닥쳤을 때는 의사의 어떤 삶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큰 그런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걸 누가 선택할 수 있을까 또 이 성심을 다해서 진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선배로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늘 그런 주장을 해왔고요. 저는 이건 분명히 지금 이제 여러 의료에 대한 의료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지금 정부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차제에 의사 정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이런 점도 동반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아까 말씀에 이제 우리 이제 박종원 선생님에도 50대 초반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는 20, 30대 젊은 세태는 의사건 아니건 간에 물질주의에 많이 오염돼 버리고 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워라벨이라고 그럽니까? 예. 워라벨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로 바뀌기 때문에 의사에는 워라벨이 안 맞죠. 예, 그렇다고 의사가 워라벨을 맞추려고 그러면 네. 좋아요. 모든 의과대학 출신이 그렇게 한다. 그럼 이제 병 생기면 이제 중병생이 다 죽는 수밖에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이제 박종훈 선생님 연세가 제가 저보다 한 20 한 몇 년 후배인데 네. 우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 예. 지금 이제 박종훈 선생님의 그 연배가 이제 전하게 되면 그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예. 엄청나게 숫자가 줄기 때문에. 아주 뭐 단적인 예로 저희들은 산부인과 의사니까 걱정을 하는 게 과연 20년 후에 실질적으로 분만을 경험을 여러 번 해서 분만에 익숙한 의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구수 감소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분만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또 특히 분만의 경험이거든요.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10년, 20년 후에는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가 없고 분만을 할 수 있는 당직 의사가 평균 연령이 50이 넘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과연 한 20년이 지났을 때는 과연 분만을 경험해서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의사가 몇이나 남아있을까라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그 말씀인데 저 산부인과 학회에서도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한 방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학회에서도 중견 멤버가 돼가기 때문에 네. 학회에서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 학술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처해 있는 실정을 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뭐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설득하고 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손해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의사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늘 이 모든 의료에 대한 것은 그 국민을 생각해 사는 것이지 의사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나 이익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귀한 시간 냈는데 우선 우리 의료계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왜냐 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부산에서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유명했던 서구에 있던 평화산부인과는 아마 그 당시 부산에 그 당시 부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 어머니도 그게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훌륭하고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의 자제분으로서 아버지의 그 생활을 보시면서 훌륭한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집안의 과업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어온 그런 점에서 다른 의사와는 남다를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지금 가장 흔한 부인과 질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 부인과 질환은 워낙 우리가 필수과라 하는 거는 이제 워낙 광범위한 그 어떻게 중에서 보면 가장 많은 거예요. 예, 여성의 내과 외과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궁 여자분들의 비뇨생식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자궁 난소 나팔관 그리고 이제 소변과 연관된 그런 장기에 생기는 질환 모두가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가장 흔히 접하는 외과적 수술해야 되는 질환은 많이 들어보면 무록이라고 부르는 자궁 근종이 아닐까 합니다. 또는 난소 낭종. 자궁 근종을 무록이라고 그래. 그건 물이 들어있어요? 아주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워낙 옛날부터 난소혹이 무록이다 보니 그냥 그거를 어른들이 무록 하던 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골반 안에 혹은 전부 다 무록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그 중에 실제로 가장 많은 게 그럼 자궁 지금 근종이라고 하는. 그 자궁 근종 마요마. 예, 맞습니다. 마요마라고 하는. 근래에 제가 절친인 친구의 따님이 박 원장님 수술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했어요. 컸다면서요. 아유, 그 과정 없이. 근데 이제 어떻게 흔히 그렇게 큰 어느 정도 컸어요? 태아 정도 됩니까? 그때 이제 그 불과 몇 주 전이죠. 수술을 말씀 주셔서 이제 했던 그 분은 보통 이제 자궁 근종 크기를 얘기할 때는 한두 개면 센치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큰 경우는 임신 몇 주 자궁 크기에 비교를 하는데 그분은 흔히 20주 사이즈, 즉 5, 6개월 정도 크기로 배꼽 이상 높이까지.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알면서도 부인하고 아닐 거야 또는 미루다 보니 또 근종이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악성의 어떤 가능성은 낮지만 주로 크게 커져서 생리연관 증상이라 특히나 증상이 좀 심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 삶이 바쁘다든지 하면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이게 당장은 어떻게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그 이런 게 친구는 아니기 박사 때문에. 과정인가 예, 맞습니다. 학자거든. 그분은 또 학업에 좀 바쁘신 분이에요. 공부한다고 보니까 그랬을 거야. 특히 또 미혼이신 분들은 산부인과 그렇죠. 가는 걸 좀 꺼리시는 경향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우리 병원 경우에는 1년에 몇 개 정도 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 산부인과 전문 병원들도 있고 많으니까 저희 병원에는 봉생기념병원에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여자 선생님과 저 둘이서 어떤 모든 이 병원의 부인과 환자를 커버를 하다 보니 어떤 케이스를 그렇게 많이 얘기할 수 없지만 힘든 케이스를 주로 좀 큰 병원이 있고 수술방 사정이 좋다 보니 큰 수술들을 조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지 저도 참 굉장히 갈수록 우리 봉생기념병원이 또 봉생병원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가 큰 게 중환자가 많이 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같은 데서도 때로는 우리 신경외과 경우 뭐 네. 다른 과에도 가끔 내가 들어보면 그게 뭐 환자 너무 넘치고 사람 손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봉생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환자가 많은 걸 느끼는데 그럼 오늘은 이 정도 우선 이야기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좀 잘라가지고 예. 이 유튜브 너무 길면 또 이 치료 잘 안 들으시니까요. 그렇지. 어, 너무 사회적 문제를 자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는 네. 다음 시간 다시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시청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